이번 시간은 경우의 수 학습에 앞서 또는과 동시에 그리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경우의 수 단원을 어려워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또는 동시에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우의 수 단원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는 동시에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정리를 하면 이번 단원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기본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당연히 기본 용어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사건은 영어로 케이스 또는 이벤트라고 하는데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말합니다. 시행은 좀 전에 말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3이 나온 결과가 사건이고 3이 나온 결과가 나오기 위해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행동이 시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영어로 number of cases 이고 모든 사건의 가짓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가짓수는 6개이고 그 경우의 수는 6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바로 아래 그림에서 시행은 상자에 바지를 담는 것, 사건은 초록색 바지를 담는 사건, 분홍색 바지를 담는 사건, 파란색 바지를 담는 사건, 총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모든 사건의 가짓수이며 바지를 담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또는과 동시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work라는 용어를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하려는 것을 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려는 것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지를 고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시행을 말하고 외출하기 위해 윗옷, 바지, 양말을 고르는 일은 3가지 시행을 의미합니다. 또는은 하나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일을 세로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행으로 일이 끝나므로 가로로 배치할 이유가 없죠. 동시에는 2개 이상의 시행, 여기 들이라고 되어 있죠. 2개 이상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일을 표현합니다. 하나의 일 안에 있는 시행들을 가로로 나열할 때 동시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동시에는 at the same time, 즉 같은 시간에 라는 느낌이 드는데 경우의 수에서의 동시에는 at the same time에서 시간의 개념을 뺀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에 관계없이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t the same time 보다는 같은 단어지만 simultaneously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동시에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출하기 위해 윗옷, 바지, 양말을 고를 때 똑같은 시간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윗옷을 먼저 고르고 바지를 고른 후에 식사하고 와서 양말을 골랐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에서는 동시에 윗옷, 바지, 양말을 골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의 일 안에 여러 시행들을 가로로 나열하게 됩니다. 또는을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지를 고르는 일은
하나의 시행으로 끝나는데 경우의 수에서는 초록색 바지 또는 분홍색 바지 또는 파란색 바지를 골랐다 라고 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나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설명입니다. 먼저 합의 법칙 설명입니다. 내가 큰맘 먹고 옷을 사기로 했습니다. 윗옷, 바지, 양말 중에 딱 한 개만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옷가게에 있는 옷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윗옷은 2가지, 바지는 3가지, 양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윗옷 또는 바지 또는 양말을 사는 경우는 오른쪽 그림처럼 가능한 일들을 세로로 나열하고 모두 세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옷 2가지, 그리고 바지 3가지, 그리고 양말 2가지를 더해서 경우의 수가 7가지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쉽고 빠르겠네요. 이렇게 또는이 들어간 경우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곱의 법칙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데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입니다. 1차로 윗옷 2가지, 바지 3가지, 양말 2가지를 골랐습니다. 동시에 윗옷, 바지, 양말을 고르는 경우 수를 구하려면 3 종류를 모두 골라야 일이 끝나는 것이므로 이 오른쪽 그림처럼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하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일을 나열하고 그것을 다 세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도 첫 번째 경우보다는 두 번째 경우가 쉽고 빠르겠네요. 이렇게 그리고가 들어간 경우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했는데 왜 곱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윗옷이 분홍색으로 정해졌을 때 바지와 양말의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그리고 윗옷이 하늘색일 때 바지와 양말의 경우의 수도 똑같이 6가지가 되죠. 6 더하기 6으로 두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지만 같은 수를 2번 더하는 것을 2번 곱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윗옷이 2가지가 아니라 5가지였다면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6을 5번 더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5 곱하기 6으로 계산하는 것이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2 곱하기 바지, 양말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지와 양말의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바지가 초록색일 때, 그리고 바지가 분홍색일 때, 그리고 바지가 파란색일 때 뒤에 오는 양말의 경우의 수는 2로 같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경우의 수를 구해도 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2를 3번 곱해서 구하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윗옷이 분홍색일 때 3 곱하기 2가지, 윗옷이 파란색일 때 3 곱하기 2가지, 그래서 2개를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3 곱하기 2를 2번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또는, 동시에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경우의 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